오케이, 됐다. 잠시만요. 아, 이거 왜 이래? 왜 안 바뀌노? 아, 됐다. 어서오세요. 뜨님 어서오시고. 승무패 58회 차고요. 일단은 2월이 됐습니다. 승무패 분석이고, 승무패 뭐 항상 일찍 하죠. 늦게 할 순 없으니까. 일단 2월이 돼가지고 지난해 차가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고 좀 그래도 이변을 볼만한 데에서 퍼센테이지가 낮은 쪽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바이오돌리드도 뭐 상대 전적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역배가 떠버렸고, 또 발렌시아도 뭐 마요르카가 발렌시아전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무정도 무정 터지면 무정도 뜨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터졌고, 사우스햄튼 아스날이 또 그 심판 관련 이슈로 무가 나왔고, 레스터 슈팅 3개에 3골, 그리고 뭐 AT는 뭐 잘 봤고, 토트넘 뉴캐슬도 이거 복식 구간이라고 봤는데 솔직히 뉴캐슬이 이길 확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무 정도 뜨지 않을까 했는데 역배가 그냥 터져버렸고, 에스파뇰도 굳이 따지면 정배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봤어요. 승부 사이드긴 했는데 근데 무가 떴고, 상당히 어려웠던 2등도 2월 될 뻔했죠. 프로토랑 승무패는 다른 영역이에요. 다른 종목입니다, 아예. 프로토를 정배를 보더라도 승무패는 반대를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아예 다른 영역이라 그냥 아예 다르게 접근하는데, 어쨌든 오늘도 일단은 경기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음, 쭉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번 회차는 퍼센테이지 좀 높은 것들 몇 개 있어? 두 개, 세 개, 세 개밖에 없어? 내가 안 보이나? 네 개. 네 개가 이렇게 70% 이상이 네 개가 있는데 솔직히 터질 만한 경기가 안 보여요. 세비야 코펜하겐, 나폴리 레인저스, AT 레버쿠젠, 토트넘 스포르팅. 제가 볼 때는 다 보통은 제가 한 이렇게 보통 평소 예전에도 이렇게, 아니 그전 영상에서도 70% 이상대 경기들에서 좀 터질 수 있는 것들을 좀 찝어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번 승부패는 제 생각에 이 네 개 중에 진짜 많이 터져야 하나고 올 정배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토트넘, AT, 나폴리, 세비야 싹 다 올 정배 나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보이거든요. 나폴리 레인저스는 사실 레인저스 너무 못해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고, 리버풀 박살난 라인업으로도 7대1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홈인데 더군다나. 에이티 레버쿠젠도 지금 레버쿠젠이 애초에 가능성이 그래도 좀 많이 일정상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AT가 이거까지일까? 이거 이기고 마지막 경기 포르투랑 단두대 매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것도 사실 정배 단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토트넘 스포르팅도 이조 역시도 되게 빡빡한데 아무리 그래도 토트넘 이거 홈에서 못 이길까? 세비야 같은 경우도 유로파 경쟁이거든요, 이거. 유로파 경쟁인데 이게 상대가 뭐 어느 정도 하는 팀이었으면 모르는데 코펜하겐 더럽게 못해요. 특히나 원정 경기는 뭐 거의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어서 이 유로파 3위 경쟁이에요, 3위 경쟁. 이게 만약에 무가 떠버리면은
세비야가 마지막에 맨시티 원정 가거든요. 코펜하겐 같은 경우 이제 도르트문트와 홈 경기고, 세비야는 마지막 경기 질 가능성이 높고, 코펜은 도르트문트니까 솔직히 무승부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서, 이거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상해진다. 이거 세비야가 홈에서 잡고 맨시티전 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홈에서 잡는데 코펜하겐 상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잡고 그냥 맨시티전 버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유로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이거를 이변을 잡기에는 전력 차이도 이게 많이 나요. 세비야가 더군다나 옛날 시즌 초반 세비야도 아니고 살아나고 있는 중에 세비야여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이 터지면 하나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만약에 복식을 쓴다면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이 두 개는 단통으로 가야 되는 경기고, 여기 아니면 여기서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어 보여요.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좀 낭비 같아가지고 둘 다 터질 것 같지는 않고, 둘 중에 하나, 많이 터지면 하나 혹은 올 정배가 뜰 것 같고, 대신에 50%대가 많거든요. 5, 60%대 여기서 많이 터져 제가 볼 때. 평상시에 이제 70% 이상대에서 우리가 좀 역을 잡아내려고 했었고, 이전에는 계속해서 그런 경기에서 이제 많이 터졌었는데, 이 5, 60%대 경기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몇 경기 6개 있는데 정배가 절반도 안 나올 것 같아. 첼시, AC 밀란, 레알, 맨시티, 리버풀, 프랑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절반 나오면 그래도 좀 선방한 거고, 절반도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요거는 승부편 제가 원래 일찍 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그래도 잡는 식으로다가 가는 게 낫지 않나. 여기서 절반 이상 터져도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뭐 20%대 10%대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보시면 물론 사실 요건 역배는 떨어져요. 이건 터지면 무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뭐 여기 뜰 수도 있는,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쪽에서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사이즈인데, 자그레브 승무요? 제가 볼 때는 자그레브 승은 없어요. 느바요? 저는 느바가 아쉬운데. 내가 왜시 원오버를 승패로 갔으면 승패 덴버는 못 맞춘 것 같은데, 휴스턴 언더를 갔어. 휴스턴 언더를 갔어야 됐어, 주력을. 물론 어제 해축 올킬이어서 좀 다행이긴 한데, 하침 느바 아쉽네. 휴스턴 언더 갔어야 되는데. 왜 미네소타를 갔을까?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세비야 찍어놓고 할게요. 이건 뭐 승 봅니다. 잘츠부르크, 첼시. 그리고 저 언오바에 제가 너무 그걸 했네. 근데 둘 다 어떻게, 시카고도 그러고, 시카고는 물론 뭐 어차피 덴버가 진 거 같긴 한데, 덴버랑 묶었잖아요. 뉴욕 닉스요? 뉴욕 닉스를 뭐 잘 맞추는 게 아니라 닉스의 경기력을 제가 잘 본 거죠. 닉스가 괜찮은,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을 잘 읽은 거고. 어쨌든 축구 얘기하시죠. 저는 깜입니다. 1650. 요 두 경기가 이제 네 팀이 이제 같은 조예요. 그래서 이제 묶어서 갈 건데, 잠시만요.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컴퓨터가 버벅거리니? 화면이 왜 안 넘어가냐? 미치겠네. 됐다. 저 포맷 한번 해야 되나, 이거? 넘어가! 넘어가라고! 진짜 버벅거려. 영상 안 끊기죠, 여러분들? 나 그럼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어쨌든 요조 2조고요. 이 둘 다 2조예요. 밑에다 하자. 2조. 좀 빡빡해가지고 첼시 승점 7, 1위. 이걸 승리를 앞에 적자. 2위 잘츠 승점 6점, 3위 밀란 승점 4점. 저만 그런 거죠? 4위 자그레브 디나모 승점 4점. 아직까지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두 경기 남겨두고 있고, 뭐 둘 다 이겨버리면 승점 6점까지도 획득 가능한 상황에서 한 팀도 확정이 지금 안 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팀이 원정 연달아요. 이게
1시 45분인가? 어쨌든 1시 경기고 이게 이제 4시 뭐 시간 정확한 시간 아니에요. 이게 다른 시간대에 열린다는 게 뭐 포인트인데 자 뭐 딱 봤을 때 이게 동시간에 열려야 되는데 이게 다른 시간에 열리네.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 경기는 AC밀란이 지지만 않으면 돼요. 지지만 않으면 돼. 굳이 이거를 이길 필요가 없어. 이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솔직히 잘치성은 아예 안 보이거든요. 무 아니면 첼시인데 결국에는 왜냐면 잘치 부상자도 많고 현재 첼시도 상당히 급해요. 잘치가 이겨버리면 이거 완전 이상해져 이 조가. 근데 사실상 첼시 밀란이 그래도 올라가는 가능성이 훨씬 높죠. 두 팀 다 전력적으로 뭐 나쁘지도 않고 현재 리그에서 흐름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 경기 일정도 솔직히 이 두 팀에 유리하고요. 음. 밀란 같은 경우 이제 홈에서 잘츠인가? 홈에서 잘츠를 만나고 첼시는 홈에서 자그레브 만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두 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무가 나온다면은 승점이 여기 위에 적을게요. 78점, 잘츠 7점인데 이러면 AC 밀란이 이겨도 7점이에요. 이겨도 7점. 이겨도 7점이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봐요. 승점 7점 7점 같죠? 그 다음에 승점이 같으면 승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전적이거든요. 직전 경기 무슨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AC 밀란한테 잘츠부르크 때 무가 뜬다면은 뭐 승점은 당연히 똑같은 거고 상대 전적도 똑같고 상대 전적 무무니까 골득실이나 다 똑같아요. 뭐 그냥 무무니까 다득점이고 상대 전적 다득점 상대 전적 뭐 그 골득실 다 똑같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골득실로 넘어 전체 골득실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잘치가 올라가요. 잘치가. 왜냐면 밀란이 지금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득실이 마이너스 3이에요. 첼시한테 이제 한 골도 못 넣고 2대0 3대0 졌잖아요. 2대0 3대0 맞나? 그래가지고 지금 득실이 마이너스 3이고 잘치는 지금 플러스 1이에요. 마지막 경기 잘치 대 밀란에서 뭐 큰 점수차가 나지 않는 이상은 애초에 무가 뜬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뭐 그게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무가 뜨잖아요. 1점 정도 잘치가 얻는다 하면은 AC밀란은 안 이겨도 돼요. 어차피 마지막 경기를 이겨야 돼. 이 경기 경을 지지만 않는 상태에서 진출의 여부는 마지막 경기에 달려 있어요. 이겨도 어차피 마지막 경기를 이겨야 되고요. 비겨도 비기면 이제 승점이 적겠죠. 지금 4점이니까 5점이죠. 어차피 이겨야 돼요. 이기면 올라가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찍 하잖아. 동시간대 열리면은 이거 혹시나 잘치가 이길 수도 있으니까 밀란이 뭐 그건데 지금 다른 시간대 열려가지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무나 첼시가 잡는 사이즈의 결과가 나온다면은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무가 떠버린다면은 AC 밀란은 안 이겨도 된다. 안 이겨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부가 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키는 위주로 체력 안배하면서 어차피 자그레브도 공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란이 뭐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사이즈니까 사실 뭐 시간도 한 혹시나 1대1 상황에서 뭐 10분 내지 15분 남았다면은 굳이 무리하 공격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무 띄우고 마지막 경기에 승부를 보는 거니까 어차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솔직히 쉽게 그냥 나는 초반에 무조건 맞추고 가겠다. 뒤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맞추고 갈 거면 이렇게 찍는 게 맞아요. 이렇게. 둘 다 안 진다. 대신 무승부는 뭐 어느 쪽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찍는 게 맞는데 좀 아깝긴 해요. 두 개 다 박아버리기엔 좀 아깝긴 한데 저는 그래도 맞추고 간다 치면 이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복식을 쓴다 하면은 어쨌든 자그레브도 지금 부상자가 아니 잘츠부르크도 지금 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뭐 전방에 페르난도나 뭐 카메리, 카팔도, 코이타 전방 쪽에 그리고 뭐 미드필더 핵심에 수시치 뭐 이런 애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첼시가 좀 수비 쪽에 구멍이 있긴 해요. 포파나 뭐 리스 제임스, 쿨리발리 여기 이제 티아고 시바는 체력에 관련한 또 이슈가 있죠. 지난 경기 맨유전이었기 때문에 출전을 했던 상태에서 지금 수비 쪽에 누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라나 첼시가 4백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싶고요. 왜냐면 3백을 쓰기에는 이제 중앙 말고 이제 좌우 스토퍼 자리가 다 키 작은 놈들 들어가야 돼가지고 아니다 티시를 그대로 쓰면 한 자리에 찰러바 넣을 수는 있겠네요. 대신 이제 티실이 좀 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지는 않을 것 같다.
요거를 사실 분석적으로 풀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개의 사이즈는. 왜냐면은 이것도 솔직히 막 첼시가 확실히 잡는다고 보기에는 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무가 떠버리면 밀라는 동기부여를 좀 잃는 측면이 있거든요. 무만 캐도 되는 거라 이거 이렇게 찍기도 좀 뭐하고 이렇게 찍기도 좀 뭐해. 첼시가 이겨버리면은 밀라는 잡으려고 들 거거든요. 왜냐면은 첼시가 이겨버리면 6점 그대로고 밀란이 잡으면 7점 역전이에요. 이러면 이제 홈에서 무만 캐도 되는 거니까 이러면 또 잡을 동기부여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좀 연관이 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동시간대 열리면 그냥 전력대로 찍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안전한 시나리오상은 제일 안전하다. 제일 안전한데 굳이 한쪽의 정배를 택한다면은 저는 이쪽을 택할 것 같아요. 굳이 한쪽을 택한다면 저는 AC밀란은 좀 더 상대적으로 자그레브가 더 만만하기 때문에 그래도 밀란을 믿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을 택한다면 첼시는 지금 상황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첼시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더 유리해요. 여기서 지지만 않으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7점이잖아요. 밀란 같은 경우 이미 조금 그래도 승점 차가 나고 잘츠한테 역전만 안 당하면 첼시는 마지막 경기 디나모랑 만나요. 디나모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다른 분석도 있어요. 첼시가 여기서 이기잖아요? 그럼 끝나요. 마지막 경기를 안 봐도 돼. 그치? 1위 확정이에요 이거는. 밀란이 여기서 이겨도 1위 확정이에요. 왜냐면 상대 전적에서 첼시가 두 번 다 이겼기 때문에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아예 디나모전을 버릴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좀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아마 본인들이 택을 할 것 같아요. 첼시 입장에서도 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 그냥 무 정도 캐고 우리 홈에서 승부 보자 이럴 것이고 좀 그래도 리드 상황이면은 그걸 굳히려고 이번 경기에서 끝내려고 할 것이고 아마 경기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서 작전이 바뀔 거예요. 디나모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력 차이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역배는 아예 가능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이거 역배 찍을 바에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찍는 게 나아요. 이런 거. 이런 거. 가능성이 좀 있는 것들. 혹은 뭐 유벤이 될 수도 있고. 이 위쪽은 둘 다 지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팀이 보통 상대한테 역배를 내주는 경우는 동기부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승점 차가 이미 많이 벌어져 있거나 여유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유가 있었잖아요, 둘 다. 아직 뭐 경기도 많이 안 치르니까. 그러니까 뭐 잘 치고 원정에서 무승부 AC미란 뭐 나쁘지 않고 디나모 원정에서 첼시가 이제 졌고. 근데 이제는 벼랑 끝이에요. 경기가 두 경기밖에 안 남았어. 이럴 때는 보통 잘 안 터져요. 무는 나와도 현재 상황에서 무는 뜰 수 있어, 둘 다. 둘 다 무가 떠도 두 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 뜨면 둘이 올라가요. 일정상으로. AC미란 잘 치고 그랑 홈에서 붙으니까 이길 가능 상당히 높고 첼시는 이제 디나모니까 무조건 잡는 사이즈고 무 뜨면 둘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는 복식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짜 뭐 밑에서 승부 보겠다면은 하나 정도는 빼도 괜찮고 그거는 근데 어쨌든 선택이에요 선택. 사이즈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전력 차이가 심하고 잘치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많아요 지금. 원본 봤을 때 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잘 찍으실 수 있으신 분들 찍으세요. 왜냐면 이걸 단통으로 찍기가 힘들어서 그래. 단통 무로 찍고 뭐 불가능해 제가 볼 때 이거 챔스는 요런 사이즈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3경기 마무리하고요. 디나모 부상자는 뭐 스탈로 같은 수비 쪽에 빠져있고 AC밀란은 기존 부상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토모리 출전 정지로 첼시전의 퇴장으로 빠지게 됐고요. 뭐 질라탄, 브라임 디아스 누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무 정도는 받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넘어가고. 자, 셀틱 샤우타르. 일단은 핵심 미드필더 주장인 맥그리거 빠져있고 뭐 로테이션 수비 쪽에 이렇게 빠져있고 펠리페, 텀뷰 이렇게 2명. 샤우타르는 이제 코르니에코 빠져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력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홈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 생각에는 샤타라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셀틱도 지금 홈에서 1승이 없어요. 1승이 없는 상황이고, 음, 직전 두 팀의 경기 내용적, 그때 이제 셀틱이 이제 샤타라 원정이었잖아요. 물론 중립 경기긴 했습니다만 솔직히 경기력은 일방적이었어요. 셀틱이 그냥 두들겨 팼는데 골이 안 들어가서 못 이겼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어, 중립 경기에서 뛰었는데도 그랬으니까 홈인 걸 감안했을 때는 그래도 38% 정도면은 단통으로도 좀 찍을만 하다. 또 이게 어쨌든 퍼센테이지가 나눠져 있어서 복식을 찍는 다음에 이렇게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그냥 단통으로다가 잡아보자. 셀틱 사이드로. 쟤들도 자존심이 있을 거예요. 1승은 해야지. 1승 한다고 두 팀의 순위는 아마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셀틱의 마지막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에요. 이거 이기면 두 팀이 1점 차 나거든요. 샤흐타르가 1점 높아요. 근데 셀틱이 올라가려면은 레알전은 이제 또 뭐야, 승점 1점을 따야 되거든요. 원정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일단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는 사실 저는 쓰는 게 낫다고 보지만 선택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둘 다 빼는, 둘 다 뭐 단통으로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찍기에는 너무 무모한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래가지고 하나 정도는 뭐 뺄 수 있고 이렇게든 이렇게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거는 라이프치히 레알 마드리드는 무조건 써야 돼. 이거는 일단은 뭐 라이프치히는 기존 부상자들 그대로예요. 이렇게 빠져있고 레알이 모드리치, 발베르데, 벤제마 핵심 다 빠졌어요 지금. 물론 그럼에도 레알은 강합니다만. 또 어디 갔어? 잠시만요. 자꾸 이게 꺼지냐? 넘어갔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거는 개인적으로 무는 무조건 찍고 가야 돼. 한쪽을 어느 쪽을 택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야. 혹은 단통으로도 찍을 수 있고. 왜냐면 어쨌든 두 팀의 승점 차이가 1, 2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레알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셀틱하고 마지막 경기 홈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뭐 지고 그냥 셀틱이 이기면 그냥 끝나요. 그냥 레알이 1위여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승부를 일단 거두면 레알은 1위 확정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을 때 무는 찍고 한쪽을 택해야 된다. 레알이 이번 시즌 아직까지 패배가 없거든요. 그거를 뭐 좀 신경 쓴다면 이쪽으로 찍을 수 있겠지만, 이건 근데 선택인 것 같다 확실히. 저는 무 뜰 것 같거든요. 무승방률 되게 높아 보이는데 한쪽을 택하는 건 선택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일정적인 부분이나 현재 레알의 누수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27%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제 생각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높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상당히 유력한 경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안 터질 가능성이 높아. 나폴리, 세비야, AT, 토트넘 여기서 하나도 안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터져야 하나 정도로 보고. 그래가지고 요런 데서 그래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찍기보다는 좀 과감하게 한번 찍는 쪽이 제 생각에는 나아 보인다. 오늘 라이프치 승무 사이드를 일단 봅니다. 해외 쪽에 이거 배당도 프로토 배당 봐요. 레알스는 없을 만한 배당이야. 그렇지 않나요? 도르트문트 대 맨시티. 요 경기가 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도르트문트가 웨즈칸 핵심 미드필더가 출전 정지. 매니의 공격 쪽에 말렌 미드필더 쪽에 바이노 기븐스 여전히 부상. 로이스, 알레 고아나, 또 수비 쪽에 니코 쉘로토백 핵심 수비까지. 그리고 맨시티는 칼 워커, 칼빈 필립스. 이게 여기서 사실 복식을 쓰면 좋은데 부상자가 좀 많네. 생각은 좀 많네요. 단통무의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요. 그렇죠. 단통무
묻을 확률이 좀 높고 위에 라이프치히 레알은 쓴다면은 라이프치히 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맨시티가 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질 가능성은 없어. 왜냐면은 여기서 맨시티가 지잖아요. 맨시티가 지금 승점 10점, 도르트문트가 7점. 그러니까 이걸 패배한다는 가정을 세워버리면요, 직전 두 팀의 경기에서 2대1로 맨시티가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잡는 사이즈에서는, 만약 도르트문트가 잡는 사이즈에서 승점이 같아지거든요. 이러면은 몇 대 몇으로 이기느냐가 되게 중요해. 도르트문트가 그러니까 맨시티와의 지금 한 점 차로 졌는데 혹은 2점 차로 이기거나 아니면은 골을 더 넣고 막 3대2 막 요런 스코어로 또 이겨버리면은, 혹은 막 2대 0이라든가 뭐 가능성은 당연히 떨어지죠. 이렇게 이겨버리면은 이게 도르트문트가 자력 1위가 가능한 사이즈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 그런 사이즈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 사실 뭐 8강 4강 높은 대회에서는 뭐 맨시티가 사실 과르디올라의 그런 전술적인 부분이 믿음직스럽지는 않은데, 조별 예선만큼은 맨시티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위기, 이런 상황까지 자초할 만큼 맨시티는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서 무만 띄워도 끝나요. 무만 띄워도 마지막 경기를 뭐 그냥 완전 풀로테이션 돌리거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정도 빡빡한데 이런 사이즈를, 부상자도 많은데 만들 만한 현재 시티의 상황이 아니다. 아무리 일정이 빡빡하다 하더라도 어, 역배를 본다 하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여기나 뭐 다른 쪽에서 잡아야 되는 사이즈고, 음, 여기는 복식을 쓴다면 무조건 무패로 가야 돼요. 무조건 쓴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 누구는 뭐 맨시티가 불안해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잖아요. 쓴다면 무조건 무패, 아니면 제 생각에 단통,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르트문트가 지난번에는 맨시티 상대로 수비적으로 좀 잘 준비해와서 어느 정도 비비긴 했어요. 그때 홀란드가 극장골 80 몇 분인가 그때 넣어가지고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사실 도르트문트가 공격을 버렸잖아요 그때. 공격 버리고 그냥 우리 무승부 한번 캐보자 하고 했는데, 어떻게 운 좋게 한 골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시티가 좀 고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오늘 부상자 쪽을 봐서도 그렇고 지난 경기보다 부상자 많아요. 이거는 역배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없습니다. 복식 뛴다면 요거고, 아니면 단통으로 찍으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지를 가져가야 된다. 벤피카 유벤투스, 이 경기가 요런 거에서 단통으로 잡아야 되는데, 일단 저는 벤피카 쪽이 낫다고 보는데, 조금 불안한 게 벤피카가 지난 주말에 포르투와의 경기가 있어가지고 풀주전을 내보냈어요 그 경기에서. 풀주전 써가지고 이기긴 했습니다. 포르투가 퇴장당해가지고 1대0으로 벤피카가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이전에 벤피카는 유럽 대항전 직전 경기는 항상 로테이션 돌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강팀하고 싸움에 있어서 뭐 파리도 있었고, 파리와 연전,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체력 안배를 들어간 상태에서 경기를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직전 주말에 풀 가동하고 와가지고 믿음이 안 가. 유벤투스 그리고 두 번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 단통무 봅니다. 단통무. 이거는 복식을 쓴다면 무를 깔고 한쪽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유벤투스가 이겨도 요조 같은 경우는, 음, 유벤투스가 이겨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유벤투스가 이겨도 벤피카가 마지막 경기가 하이파고요, 유벤투스 마지막 경기가 8이에요. 유벤투스가 2연승하고 8위까지 잡고, 벤피카가 그러니까 이거 지는 거죠. 하이파를 못 이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좀 너무 떨어져. 말도 안 돼. 뭐 이 경기에서 뭐 유벤투스 잡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경기 8을 잡는 시나리오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유벤투스도 사실
현재 상황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3위, 아니 솔직히 3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이파는 제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챔스 떨어진 것도 지금 조심 다 구겨졌는데 3위는 해야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팀들이 쪽팔리는 거는 뭐 알겠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벤피카가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애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갈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사실이 된 상황에서 자존심은 지켜야 돼요. 자존심은 지켜야 되고 유럽 대항전은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진다?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 그럼 하이파랑 여전히 동률이거든요. 물론 상대 전적은 1승 1패입니다만 하이파랑 그 뭐야 골득실 유벤투스 3대1로 이겼고 하이파는 2대0으로 이겼는데 골득실은 똑같잖아요. 근데 다득점 유벤투스 3골 넣고 이겼고 하이파는 이제 2골. 아니다 잠깐만 이거 다득점도 똑같네. 하이파가 3대1로 졌죠. 3대1 2대0 다득점 똑같네. 승점 상대전적 골득실 똑같고 다득점 똑같고 전체 골득실 이거 전체 골득실이네. 유벤투스가 마이너스 2 하이파가 마이너스 4. 이 골득실 때문에 이거 3인 것 같거든요. 유벤투스가 1점은 캐야 된다 솔직히. 여기서 마지막 경기 8이기 때문에 1점 캐고 가야 돼요. 이거 여기서 만약에 벤피카가 잡아버리면은 벤피카가 마지막 경기 동기부여가 아예 없어요. 하이파 원정이에요. 그리고 이 매치업이거든요. 여기서는 솔직히 벤피카가 동기부여가 없으면 하이파가 1점 내지 진짜 좀 잘 경기를 푼다면 3점 더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유벤투스 그러면 아예 유로파도 탈락이야. 그런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벤피카 단통으로 찍는 건 너무 무모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개똥이어도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한 방에. 유벤투스가 나름 리그에서는 뭐 그래도 직전 경기도 승리를 따냈고 그런 부분 봤을 때 요 경기는 제 생각에 단통무 찍거나 복식을 써야 되는데 차마 유벤투스 찍기도 그렇고 벤피카 찍기도 그렇다. 이거는 저 같으면 이렇게 찍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우패 쪽으로. 근데 솔직히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벤피카는 무조건 이거 못 띄우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들이 우리가 여기서 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없는 식으로 뒤쪽을 단단하게 하고서 뭐 만약에 유벤투스가 어쨌든 사실 벤피카 상대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은 원정에서 크게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보내면서 경기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요. 선제골을 넣으면은 잠글 겁니다. 그냥 만약에 선제골 넣었다 하면은 먹혔다 하면은 몰아붙여서 한 골 넣고 그 다음에 잠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거는 무는 분명히 끼고 가야 된다. 어느 쪽을 가더라도 제 생각에. 유벤투스도 자존심도 있고 2패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유럽 대항전 그래도 유로파는 가야 되기 때문에 1전 정도는 얻고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클럽 뿌리의 포르투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낮은 퍼센테이지 낮은 거 아니야 50, 4, 5, 60% 여기서 잡아야 돼요. 여기서 70% 이상 때는 올정 배트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브리에드 포르투인데 브리에는 여러분들 확정이에요. 16강 확정입니다. 이미 올라갔어요. 브리에가 지금 여기 요조 같은 경우가 1위 브리에 승점 10점, 2위 포르투 승점 6점, 3위 에이티 마드리드 승점 4점, 4위 레버쿠젠 승점 3점. 끝났어요. 왜 끝났냐? 브레이가 앞으로 남은 두 경기를 다 패배하고 AT가 두 경기 다 잡으면 10점이에요. 상대 전적에서 브레이가 1승 1무를 우세합니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2위 밑으로 밀리진 않았습니다. 1위에 대한 욕심은 있겠죠. 다만 3위로 갈 수는 없다. 3위인 AT가 브레이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끝나버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제 생각에 요것도 불의의 단통으로 못 찍어요 여러분들. 불의의 단통으로 못 찍어 이거. 마지막 매치가요 포르투 대 AT 마드리드예요.
제가 알기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이 단두대 매치였거든요. 이때 상황이 AT가 무조건 이겨야 16강이었어요. 이거 귀신같이 똑같은 그림 나올 수 있겠는데? 근데 이때 AT가 이겼거든요. 홈에서 못 이겨놓고 원정에 가서. 배당이 이때 AT가 2.2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이때 추가 시간에 뭐 엄청 골 들어갔지 않았나? 아무튼 엄청 극적인 경기여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요것도 이 그림을 포르투 입장에서 지지만 않으면 되는 그림을 만들려면은 잡아야 돼요. 이거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AT가 무조건 잡는다고 보거든요. 요거 저는 7점까지 간다면은 지금 몇 점이었어? 6점. 6점이잖아요.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거는. 묵히면 7.7점인데 홈에서 AT가 이겼어요. 극장골 받고. 그때 기억나시죠? 극장으로 넣었다가 먹혔다가 또 넣어서 이겼던 직전 경기도 참 드라마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포르투가 무 뛰어버리면 마지막 경기 AT가 무만 뛰어도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포르투는 이걸 잡아놔야지 다음 경기에서 지지 않아도 되는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제 생각에 불에는 어차피 확정이고, 불에 같은 경우가 전력이 떨어지는데 왜 잘하냐? 열심히 뛰어서 그래요. 당연히 열심히 뛰고 열심히 준비하고. 동기부여 떨어질 타이밍이다. 귀신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근데 어쨌든 조금 포르투가 불안한 점이, 직전 경기 때 말씀드렸지만 벤피카랑 포르투랑 이제 직전 매치에서 포르투 역시도 거의 풀가동을 했었고, 포르투는 그때 또 퇴장까지 당해가지고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뒤늦게나마 포르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나름 레버쿠젠 두 번 다 잡고 힘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퍼센테이지가 20%대라면은 무든 패든 복식을 좀 많이 써가지고 한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쪽으로 쓴다면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아시겠죠? 똑같이 나올 것 같아 이거. 제가 볼때 포르투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지 않아? 축구적으로 봤을 때 뜨지 않을까. 넘어가겠습니다. 나폴리 레인저스 넘어가고요. 진짜 언더 짚고 설레발 떨다 뒤졌죠. 이번 승부에 저도 무가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원래 지난 회차 말고 그 전까지는 무승부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 회차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라운드가 4라운드였나? 그때 무승부가 되게 많이 나왔고 역배도 많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무가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싶은 경기는 아약스 리버풀. 이것도 무승부가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두 팀 간의 승점 차이가 어딨어? 지금 6점 차이에요. 나폴리는 이미 확정이고, 리버풀이랑 아약스가 2위 리버풀 9점, 3위 아약스 3점. 승점 차이는 분명히 그래도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은 몇 대 몇으로 지냐, 또 그게 또 갈려요. 왜냐면은 리버풀이 마지막 경기 나폴리거든요. 나폴리 매치업이 또 잡혀 있고, 마지막 아약스가 이제 레인저스랑 붙는 매치업이 있는데, 그럼 뭐 아약스가 잡겠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은 괜한 골칫거리를 또 만들 수가 있다 리버풀이. 더군다나 리버풀이 지난 또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살짝 돌렸어요. 뭐 누구야, 아놀드, 뭐 조던 앤더슨 이런 애들 벤치에 뒀거든요. 그런 상황도 있고, 가뜩이나 지금 부상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엘 마팁이나 뭐 아르투르,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나 뭐 조타, 얘네까지는 뭐 확실히 못 나오는 상황이고, 누네즈랑 티아고 알칸타라가 불투명이에요. 불투명. 근데 해외 쪽의 여론을 봤을 때 제 생각에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로 이제 주말 경기에서 로테이션도 좀 돌렸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만 뛰어도 확정이기 때문에 확정 짚고 갈 가능성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 아약스는 마지막 발악 타이밍이거든요. 쉽사리 이거 리버풀 단통 찍기도 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오늘 경기 중에서 이 경기 승부 예측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꺼버렸네 이거. 요것도 혹시 무가 몇 개야? 아니 씨, 무가 몇 개야 이거. 요것도 제 생각에 무승부 가능성 높아. 리버풀 당장에 페이스도 많이 쳐져 있는 상황에서 아약스가 지금 결장자도 딱히 없어요 크게. 누구야 걔, 테일러 정도 미드필더 저걔 빼고는 거의 뭐 풀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 리버풀 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리버풀 입장에서도 사실 못 띄우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니까 당장 뭐 리버풀이 나폴리 잡으려고 잡을 가능성이 애초에 없어요. 원정에서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못 뒤집어 그 스코어를 홈에서 잡는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 2위를 노리는 상황에서 무승부가 뜨지 않을까. 무승부 뜨지 않을까. 복식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저는 여기 이 경기도 무중심으로 찍어야 된다. 복식 찍을 거면은 저는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복식 찍으면. 11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에이티승. 팔무 다 찍는 건 너무 무모하지. 감사님. 그 어떻게 팔무를 다 찍어. 거기서 뭐 한 2개 3개만 이렇게 골라서 찍으실 거면.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뭐 참 어렵다 그죠? 복식 쓸 게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아 이게 여기가 쓸까 말까 좀 그거네. 안 써.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뭐 어쨌든 혹시 몇 개야? 하나 둘셋 4개 정도 썼나? 4개? 4, 5개. 상당히 많이 썼네. 4개 정도 썼다고 하나 정도 이렇게 찍어가지고 4개 정도 썼다고 보고 여기도 일단은 써야 되는 구간이에요.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은 물을 찍으실 거면은 요거 2개는 빼고 가야지. 이거 2개는 빼놓고 이거 2개는 사실 뭐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 거니까 남은 거에서 가야죠. 뭐. 이런 것 중에 가야지 찍을 거면. 이 위에는 4개는 버리고 그냥 아시겠죠?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이미 게임이 끝났어요.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없어서 어렵습니다. 이거 무슨 매치? 자존심 매치, 자존심 매치.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상 1위 확정이고요. 사실상 1위 확정이고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2연패 받고 인터가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2연패 한다는 건 애초에 마지막 경기 인터한테 진다는 거니까 2연패 박으면은 인터가 1위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자존심 매치로 이제 가는 거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5% 미만이에요. 인터밀란이 홈에서 풀젠을 못 이기진 않겠잖아요. 5% 미만인 상황에서 저는 그래도 자존심 매치기도 하고 홈 쪽으로 찍는 게 맞는 것 같다. 요거는 홈 쪽으로. 그리고 직전 두 팀의 맞대결에서 뭐 혹자는 스코어 보고서 뭐 바이에른 뮌헨이 아직까지 바르셀로나보다 뭐 한 수 두 수 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두 팀의 격차가 거의 없다고 봐요 사실상. 직전 경기 바르셀로나의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는 저는 바르셀로나가 이길 수도 있었다는 경기로 봅니다. 단순히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는
골을 못 넣어가지고 결정력이 9대2였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하필이면 저점이 뜬 거예요. 결정력이.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솔직히 기회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바르셀로나가 강팀과의 경기에서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정력이 안 돼요. 지난 레알전에도 똑같았었고, 기회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레알보다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물론 PK 판정에 대한 이슈가 그 경기에 있긴 했습니다만 항상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강팀하고 할 때 결정력이 좀 아쉽다. 왜 강팀하고 할 때만 이렇게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기회인데 그런 부분 봤을 때 복시 좀 써보자. 여기서 복시 좀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것도 단통으로 치면 솔직히 그냥 무지일 것 같긴 해요. 단통으로 치면 무가 몇 개야? 그 중에서 뭐 어쨌든 복식을 써야겠죠. 그 생각을 하고, 부상자를 뭐 말씀 안 드렸네. 부상자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많이 돌아와서 뭐 세르지 로베르토나 측면 쪽에 뭐 엠피스 데파이 잘 안 쓰죠. 크리스텐센 백업인데 뭐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빠졌고, 아라우오 요 정도까지 그래도 좀 돌아온 상태고, 위는 이제 루카스 헤르난데스랑 사네, 노이어, 코막 뭐 요런 애들 좀 빠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풀 대 풀 나올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풀 대 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분석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위넨도 안 봐줄 것 같아. 제 생각에 이거 안 봐줄 가능성이 좀 높아요. 풀 대 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경기고, AT랑 레버는 당연히 AT 승이죠. 뭐 고민해. 여기서 쓸 필요가 없어요. 쓸 여력도 없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쓸 거면 다른 데서 단통으로 맞춰야 되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로또를 구매하겠습니다. 그 운을 바란다면 그냥 로또를 구매합니다. 토트넘 승. 로또. 토트넘 물론 최근 경기력이 안 좋죠. 히샬리송도 없고 크루셉스키도 못 뛸 것 같고, 탕강가에 뭐 로메로, 호이비에르 그 같은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 어쨌든 스포르팅도 곤살베스 출전 정지고, 뭐 에스가이오, 이렇게 뭐 네투나 코아테스 이런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 좋은 선수들이 지금 많이 빠져요. 측정력이 퇴장을 하도 많이 당해가고, 스포르팅이. 토트넘도 지금 어쨌든 얘는 불투명이잖아요. 얘는 출전 정지야. 핵심 수비도 한 명 빠지고. 스포르팅, 그리고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스포르팅이 2승 2연승으로 승점 6점으로 1점 치고 나갈 때부터, 그때부터 말했어. 내가 스포르팅 남은 경기 전패할 가능성 생각보다 높다고. 지금 2패까지 왔거든요. 2패까지 왔어요. 지금 전패 박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2승 2패, 마르세유한테 두 번 다 졌어요. 오늘도 진다고 봅니다. 토트넘 홈에서 아무리 뭐 최근에 경기력에 대한 이슈나 뭐나 한다 하지만 이거 챔피언스리그 무대 장난칠 여력이 없어요. 여기서 챔피언스리그에 이거 잡고 간다고 봅니다. 제가 토트넘을 상당히 싫어하는 팀이지만 오늘만큼은 이제, 아니 이 경기만큼 이제 손흥민을 응원하고 뭐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진짜 전패 박으면 웃기겠다 근데, 그죠? 진짜 전패 박으면 웃길 것 같아. 작도 한번 타야겠는데 진짜 전패 박으면 저거 어떻게 2승했다 전패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 잠시만요.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그대로 가고 있어. 근데 전패 테크트리로 뽀록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저거. 근데 뽀록으로 2승한 거 자체가 베터 입장에서 기분이 더러운 거야. 더럽게 못한 놈들이 어떻게 뽀록 터져가지고. 여기 경기 프랑크 대 이제 마르세유인데, 일단은 그래도 토트넘 경기, 토트넘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승점 7점. 2위 마르세유 승점 6점. 3위 스포르팅 승점 6점. 4위 프랑크 승점 4점. 개인적으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프랑크가 홈이긴 합니다만 유리한 매치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 프랑크는 약자일 때 강해요. 약자일 때. 근데 지금은 승리가 필요해. 승리가. 그러니까 상대가 승리가 필요할 때 프랑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상대가 좀 올라오고, 우리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골 넣어야 되는데 하면서 올라올 때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 막아내면서
꾸준한 압박이나 그리고 그러면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고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정확한 뭐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게릴라전이나 약간 그런 거에 능해요. 프랑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가서 이제 한 방 꼽고 약간 그런 느낌의 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두 팀이 처한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은 현재 어쨌든 상황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일종의 또 재밌는 게 마지막에 마르세유 대 프랑크예요. 아니 토트넘이에요. 매치업이 이조는 진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제가 볼 때 종료 직전까지 어디가 올라갈지 아마 모를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프랑크가 홈이었나? 스포르팅. 스포르팅 프랑크 원정이다 참. 그리고 이게 마지막 매치인데 이거는 뭐 사실 경우의 수를 따질 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거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가 볼 때. 분석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개인적으로.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 이거는. 오늘 닥하고 마르세유 이기면 끝나냐고요? 끝나죠. 그럼 끝나요. 닥하고 마르세유가 이기면 끝납니다. 토트넘은 이기는 순간 그냥 끝이고요. 토트넘 이기는 순간 끝. 1위는 몰라도 진출은 확정.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도 이기면 확정. 둘 다 이기면 확정이네. 어쨌든 마르세유 입장에서 사실 지지 않는 그림이 베스트긴 해요. 보시면은 일정 이게 딱 그래도 마지막 그림을 봐봐요, 여러분들. 토트넘이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긴다고 보고 마르세유이 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1.1점씩 했다고 볼게요. 마르세유도 토트넘이야. 이거 토트넘이 가뜩이나 지금 콘테 감독이 뭐 우리 뭐 선수 쓰레기 없니 하는데 여기서 팀을 크게 쓸까요? 제 생각에 수비만 하고 앉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수비만 주구장창하고 저도 한 골 차로. 왜냐면 토트넘이 만승을 했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패배한다고 해도 10점에도 상대 골득실 다득점 뭐 이런 거로 토트넘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2점 차 패배를 한다 하더라도 2대0으로 지면 토트넘이 올라가요. 3대1이면 그때부터 이제 막 골득실 따지고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토트넘 올라갈 것 같은데 맞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쵸. 이건 마르세가 애초에 유리한 게임이라 그래서 토트넘이 오늘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 거고 왜냐면 이거 토트넘 못 잡아요. 이건 마르세가 승점을 얻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무승부의 결과에 꽤 만족할 만한 팀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특히 보면은 무만 뛰어도 우리 이거 만족 오케이 그냥 경종을 시켜 볼 좀 돌리다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볼 돌리다 끝내자 이런 식으로 나올 만한 팀들이 꽤 많아 오늘. 음. 그래가지고 오늘은 진짜 무승부가 많이 뜰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뜰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신양님이 경기를 안 보신 것 같은데? 경기를 안 보신 것 같은데? 마르세유는 정상적인 경기에서 이 세 팀과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토트넘 원정에서도 마르세유가 더 잘했어요. 두 팀 프랑크 대 마르세유 직전 맞대결 마르세유가 찬스 때마다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자꾸 슈팅도 제대로 못하고 뻘짓거리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다가 이제 한 방 먹고 뒤진 거예요. 특히나 전반인가? 제 기억에 전반에 좀 많이 날려가지고 그랬었고 상대 퇴장 아니었으면 1승도 못했을 거라는 너무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스포르팅 대 마르세유 경기 분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 번 다 마르세유가 잡을 가능성 높다고 했고 또 마르세유의 이전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땐 첫 승이 없었잖아요. 이 성적은 너무 마르세유한테 불합리하다. 얘네 잘했다. 근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못 이겼다. 토트넘전 퇴장이 있었고 프랑크전에는 전반에 잘했습니다만 한 방 먹고 그냥 뒤진 거고 경기력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홈이기도 했고 그때는 그래서 두 번 다 잡았잖아요 결국에. 퇴장 아니었어도 이겼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거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아. 무만 캐도 마르세유는 나쁠 게 없거든.
더군다나 마르세유 같은 경우 지난 경기 또 그 뭐야 랑스와의 또 리그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가 있었어가지고 주전 라인업을 은근히 많이 썼어요. 직전 경기에서. 그리고 리그가 은근히 지금 최근에 뭐 뭐야 아작시오한테 홈에서 깨지고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됐고, 그래서 무승부를 기점으로 한쪽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프랑크 승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프랑크가 저분은 무슨 무조건 이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이걸 뭐 제가 지금 마르세유 쪽에 더 이렇게 저분의 그 의견을 반박했다고 뭐 이렇게 찍으라는 거나 이렇게 찍으라고 딱 잘라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프랑크도 어쨌든 지난 메넨글라드 버전의 주전을 은근히 많이 꺼냈고, 지금 프랑크가 그리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부상자들을 내가 참 얘기를 안 하고 있네. 후타나 뭐 하세베 뭐 크나우프 수비 쪽의 자원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 얘는 뭐 사이드 쪽에 뛸 수 있는 자원들, 이런 자원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마르세유는 풀이에요. 풀 거의 풀. 뭐 에릭 바이 정도 불투명에 떠 있고, 나머지 불투명 빠진 애들은 뭐 등록이 안 되거나 그런 애들 이제 빠져 있는 상황에서 거의 풀에 가깝다. 그럼 풀 라인업도 솔직히 근데 큰 의미는 없죠. 둘 다 이제 주말에 로테이션 거의 못 돌렸으니까. 오늘 마르세유는 주중 경기 파리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퇴장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을 봐서 저는 이제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왜냐 무만 띄워도 좋으니까. 마르세유가 지난 경기 어떻게 졌다고? 공격하려고 골 넣으려고 하다가 한 방 먹고 졌다고. 공격을 안 하면 돼. 프랑크 상대로. 그래서 무를 찍고 복식을 쓰겠다면 뭐 한쪽은 뭐 그건 여러분들 택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홈바를 좀 믿으시면은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어쨌든 아니면은 근데 이 경기 이제 복식은 잘 모르겠다. 진짜 어디를 틀지 모르겠어요. 한쪽 승패가 갈린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뭐씨 그냥 하루 왼종일 무만 얘기하던 것 같은데. 오늘 뭐야 저녁은 진짜 무 있는 거는 안 먹어야겠다. 무만 하루 종일 얘기하니까 물리네 물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